러브데이시의 짧은 외출입니다. 1935년에 영국의 소설가 에벌린 워가 쓴 작품입니다. 러브데이시의 짧은 외출. 아버지는 별로 변하신 것 같지 않더라. 차가 주립정신병원의 정문으로 들어갈 때 모빙 부인이 말하였다. 환자복을 입고 계시나요? 안젤라는 물었다.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신단다. 안젤라에게는 이것이 첫 방문이었다. 그녀는 이 방문을 계속 원해왔던 것이다. 모빙경이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것은 10년 전 소나기가 쏟아지던 어느 늦여름 날이었다. 이날은 안젤라에게는 슬픈 추억으로 어지럽혀 있는 날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모빙 부인의 가든 파티가 있던 날이었다. 그해의 일에 대해서 기억이 뒤얽혀 있는 것은 그때의 그 변덕스러웠던 날씨의 탓도 적지 않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무렵까지 맑게 개어있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비를 피해 이리저리 뛰고 천막이 바람에 날아갔다. 의자며 쿠션을 옮기느라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테이블 덮개는 찢겨진 삼나무 가지를 휘감고 비를 맞으며 철썩철썩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시 햇빛이 비치자 사람들은 젖은 잔디 위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그런데 또다시 소나기가 내린다. 그러다가 또 20분가량 햇빛이 비친다. 이 가정스러운 오후는 6시경 아버지가 자살을 기도한 사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모빙경은 그전부터 거의 해마다 야유회가 있는 날 자살해 버리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드디어 그 해는 정말 과수원 온실에서 바지 멜빵으로 목을 맨 것이었다. 무서운 얼굴로 늘어져 있는 모빙경을 비를 피해 온실로 들어가던 이웃 사람이 발견하고 급하게 내려놓았다. 구급차가 달려온 것은 저녁 식사 시간 전이었다. 그 후 모빙 부인은 1년에 4번씩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차를 마시는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이웃에서는 모빙경이 부인으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다. 물론 모빙경이 일반 환자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별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만을 위한 특별 병동에 들어가 있었고 치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당한 활동의 자유도 있었다. 옷도 자기가 선택한다. 그래서 이 특별 병동의 환자들은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물론 최고급 담배도 피울 수 있다. 병원에 들어온 이번 기념일에는 파티를 열고 친한 다른 환자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신병원이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주립정신장애자 시설이라는 문구는 편지 용지에도 인쇄되어 있었고 간호원의 제복에도 씌어 있었고 정문 옆 울타리에도 크게 페인트로 씌어 있었다. 그 가차없는 표현이 그러한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아주 불유쾌한 연상을 이끌어냈다. 모빙 부인의 친구들 가운데는 경치 좋은 해변에 있는 고급 병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었다. 어려운 환자를 맡아주는 전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인은 그런 충고를 가볍게 받아 흘려버리고 있었다. 아들이 성년이 되면 자기 생각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하겠지. 그때까지는 자기가 맡고 있는 재정관리의 손을 늦출 생각이 없었다. 남편은 고르고 골라 1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해야 할 날에 자기를 배반하지 않았는가. 그걸 생각하면 사실 이 정도 해주는 것도 대우가 너무 좋은 편 아닌가. 외투를 입은 쓸쓸한 사람 그림자가 두세 병원 뜰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저건 가난한 환자들이야. 모빙 부인은 말하였다. 아버지는 직접 예쁜 화단을 가꾸고 있단다. 작년에 묘목도 하나 보내드렸지. 자동차는 살풍경한 노란 벽돌 건물을 지나 의사 전용 출입구에 닿았다. 담당 의사가 두 사람을 면회용 객실로 안내하였다. 창문은 안으로 창살이 있고 쇠 그물이 쳐져 있었다. 난로는 없었다. 안젤라는 가까이 있는 스팀이 마음에 걸려 의자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의자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곧 모빙경이 나오실 겁니다. 의사가 말하였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매우 좋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얼마 전에 독감이 걸렸지만 그 후엔 아주 건강해지셨습니다. 요즘은 무언가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복도에서 돌바닥을 밟고 오는 바쁜 걸음 소리가 났다. 문 밖에서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젤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약간 시골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가 조용하게 대답했다. 그러지 마시고 자, 정말 형식적인 아린일 뿐입니다. 일어서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자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다. 문에는 자물쇠도 걸려있지 않았다. 모빈경이 안으로 들어왔다. 초로의 몸집이 작은 사나이가 그 뒤를 따랐다. 머리카락이 흰 아주 온순해 보이는 사나이였다. 저는 모빈경을 모시고 있는 미스터 러브데이입니다. 제 비서지요. 모빈경이 말했다. 그리고 몸을 기울여 아내와 악수했다. 안젤라예요.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뵈려고 왔어요. 이거 참 하필이면 별로 좋지 않은 때 오셨군. 어찌나 바쁜지 말이야. 러브데이, 로마 법왕에게 보내는 서한은 타이프를 쳐두었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각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뉴펀들랜드의 의약고를 먼저 조사하라고 분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군. 하긴 그 서한은 전부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돼. 그 편이 차라리 좋겠군. 오후에 또 처리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으니까 말이야. 엄청 많다 말이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시선을 안젤라에게 돌렸다. 당신은 다뉴버강의 일로 오셨겠군요. 그거라면 뒤에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안심해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다만 좀 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니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파파. 그 정도야 뭐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모빈경은 뭔가 초조한 것 같았다. 엘베강이나 아마존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쪽을 먼저 처리해야겠어. 그렇지 러브데이? 다뉴브라 조그만 강이야. 다른 데 비하면 작은 개천이라고 할 정도지.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잘 오셨습니다. 좀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정이 밀려있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보다 차라리 편지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지, 글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말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잘 주무시니까요. 건강 상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러브데이가 되돌아왔다.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각하가 얼굴을 기억하시지 못해서 따님이 놀라시지는 않았나 해서.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즐겁게 만나 주실 겁니다. 일이 진척되지 않아 오늘따라 초조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줄곧 조사 작업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각하의 편지를 타이프로 치지 못했습니다. 각하는 각하대로 카드 인덱스 작업에 골몰하고 계셨으니까요. 그것뿐입니다. 결코 나쁜 뜻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러브데이가 환자 뒤를 따라 방을 나간 다음 안젤라가 말하였다. 정말 좋은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러브데이 씨 없이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모두가 러브데이 씨를 좋아하고 있지요. 직원이나 환자들 모두 말입니다. 저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모빙 부인은 말하였다. 저는 훌륭한 간호인을 찾아주셔서 정말 안심입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주립병원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헐뜯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러브데이 씨는 간호원이 아닙니다. 그럼 설마 저분도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안젤라는 물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러브데이 씨는 환자입니다. 재미있는 증상이지요. 여기 들어온 지 벌써 35년째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던데요.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이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죠. 러브데이 씨는 입원비를 따로 내고 있지 않지만 유료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브데이 씨는 당구도 잘 치고 병원 오락회 때는 요술도 보여줍니다. 축음기도 고쳐주고 하인 노릇도 해주며 크로스워드 퍼즐이고 뭐고 어떤 취미를 가진 환자라도 상대해줍니다. 일을 도와주고 사람들로부터 약간 사례를 받기도 하지요. 그 돈만 해도 벌써 상당한 규모일 것 같은데 아무리 다루기 어려운 환자라도 상대를 잘 해줍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 계속 있어야 할까요? 불쌍한 사람이지요. 젊었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젊은 여자인데 자전거에 타고 있는 걸 쓰러뜨려 목을 졸라 죽였어요. 하지만 금방 자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줄곧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젠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퇴원시키지 않는 거죠? 글쎄요.
누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플리머스에 이복 누이 동생이 살고 있다든가 그 밖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 누이 동생도 전에는 몇 번 찾아오곤 했지만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를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아주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건 옳은 처사가 아닐 것 같아요. 안젤라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을 보세요. 러브데이 씨가 비서 노릇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난처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옳은 일 같지 않은데요. 병원을 나오면서 안젤라는 정의감에 상처를 입고 우울해져 있었다. 모빙 부인은 그러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평생을 미친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갇혀 있다니 도대체 생각해 봐요. 과수원에서 목을 매려던 거야. 그것도 체스트 마틴즈의 앞에서 말이야. 모빙 부인은 대답하였다. 아빠의 얘기가 아니에요. 러브데이 씨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알고 있단다. 아버지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그 미친 사람 말이지. 아, 아버지의 비서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요. 시중 들기엔 안성맞춤이지 뭐야. 안젤라는 이튿날 점심 식사 때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엄마, 미친 사람을 병원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병원에서 나오게 한다고? 안 돼, 정말 싫어. 넌 아버지가 이리로 돌아오시게 할 참이냐? 아버지가 아니라 러브데이 씨 말이에요. 안젤라, 너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 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게 잘못이었나 봐. 그러나 그날 오후 안젤라는 서재에 틀어박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신병에 관한 법률 항목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안젤라는 어머니에게는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주일이 지난 후 아버지의 제11회 입소 기념 파티에 꽁을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열심히 나서서 그 일을 맡았다. 모빙 부인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안젤라의 그런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안젤라는 직접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꽁을 넘겨주고는 러브데이 씨를 만났다. 러브데이 씨는 왕관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환자 가운데 브라질 황제에 즉위하는 것을 항상 꿈꾸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브데이 씨는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모빙경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안젤라가 물었다. 당신은 이곳을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러브데이 씨는 부드러운 회색 눈으로 안젤라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몇 있고요. 내가 가버리면 슬퍼할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 생각이야 있죠. 실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나가면 무슨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서 나간 후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러브데이 씨는 말하기가 불안한 듯 머뭇거렸다. 은혜를 모른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더 늙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외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억누를 수 없지요. 누구에게는 마음속 깊이 감춰두고 있는 야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도 그런 게 있답니다. 단 한 가지 꼭 해놓고 싶은 일이. 그게 무엇인가는 묻지 말아주세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루 동안, 아니 반나절이면 충분하죠. 이것만 해놓으면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여유히 앉아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기 있는 가엾은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자동차를 운전해 돌아가는 안젤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꼭 저 사람에게 외출을 시켜드리고 말 테야. 그날부터 몇 주 동안 안젤라는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과에서는 그녀는 멍한 태도였다. 눈치를 살피는가 하면 느닷없이 예의 바른 거동을 보여 모빙 부인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쟤는 아마 연애를 하고 있나 봐. 제발 상대가 저 바보 같은 에그바틴 씨 아들이 아니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안젤라는 서재에서 책만 읽고 있었다. 법률이나 의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듯한 손님에게는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특히 반가워했던 것은 지방의원인 로데릭 레인 퍼스코트 노인이었다. 정신병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 따위의 명칭이 지금 그녀에게는 그전의 영화 스타나 프로레슬러에게 느낀 것 같은 매력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뭔가 주의를 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해의 사냥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러브데이 씨가 드디어 자유를 손안에 넣게 된 것이다.
주립병원 의사는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로데릭 경이 내무성에 러브데이시의 퇴원을 탄원하는 편지를 냈다.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드디어 러브데이시가 긴 세월에 걸쳐 봉사하던 병원을 떠나는 날이 왔다. 그의 출발 기념식마저 열렸다. 안젤라와 로데릭 경도 의사들과 함께 강당의 연단 위에 나란히 앉았다. 연단 아래에는 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흥분에도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여 있었다. 모빈경은 유복한 환자들을 대표하여 애석한 표정으로 러브데이시에게 금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를 정정하였다. 자칭 황제라고 일컫는 환자들은 명예로운 칭호와 훈장을 마구 달아주었다. 간호인들은 은시계를 선물하였고 돈이 없는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가는 뒤에는 우리들의 따뜻한 선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무쪼록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후 만일 당신이 속세의 군태를 느끼시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들은 즐거이 당신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언제나 비워놓겠습니다. 정문까지 걸어가는 길을 가지각색 10여 명의 환자들이 따라갔다. 드디어 철문이 열리고 러브데이시는 자유 속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다. 작은 트렁크는 이미 기차역으로 보내져 있었다. 그는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한 것이다. 밖으로 나간 다음 일정에 대해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돈은 충분했기 때문에 플리머스 이복 동생을 찾아가기 전에 런던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으로 모두들 짐작했다. 누구나가 놀란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러브데이시는 자유를 얻은 지 2시간도 채 못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며 혼자 기뻐하는 듯한 안온한 미소였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하였다. 이제 영원히 이곳에 있을 작정입니다. 하지만 러브데이시 휴가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별로 놀지도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개운해졌습니다. 평생 딱 하나, 대수롭지는 않지만 하고 싶었던 일, 나 스스로에게 약속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편하게 생활하며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일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후 병원의 문에서 반마일쯤 떨어진 길에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고풍스러운 여성용 자전거였다. 가까운 도랑에 목을 졸린 젊은 여자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마침 기회를 엿보고 있던 러브데이시와 마주쳤던 것이다.